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부동산 공약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채널이 아니다 보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만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크게 한 세 파트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부동산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세제 문제, 그리고 규제 문제, 금융 규제, 뭐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두 후보 간의 정책이 있죠. 너무나 극과 극을 달린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각 후보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정책을 일반 소시민들 봐서도 너무나 극과 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공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큰 틀에서 보면 많이 다르다. 일단 이재명 후보는 공공이 주도하는 그런 부동산 정책이 주류가 이루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시장 경제 원리에서 부동산이 해결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석상에 조금의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이해하시고, 그래서 먼저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임기 내 주택 250만 호 공공 부분을 통해서 공급하겠다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공공 부분을 통해서 공급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 100만 호가 기본 주택으로 배정하겠다 하는 겁니다. 기본 주택으로도 장기 임대 공공주택 비율이 10%까지 상향시키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주택이라 하면 있죠. 역세권 인근에 저렴한 임대료로 30년간 거주 가능한 그런 공공주택을 의미합니다. 한 60만원 내외,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 상황이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신규주택을 한 250만호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돼 가지고 규제를 풀어서 도심 주요 지역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정책과도 많이 배치되는 그러한 정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가 주택 30만 호를 공급하겠다. 그리고 역세권 첫집 20만 호를 공급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세보다이죠. 산 원가로 주택 분양 후에 5년 이상 거주 시 국가의 매각 시에 시차익을 70%를 보장하는 원가주택 임기 내 30만 호를 공급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세권 무주택 가구를 위해서 공공분양주택인 역세권 첫집 20만 호 공급, 이런 정책도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또 세제 부분에 대해서 있죠. 한번 양 후보 간에 비교를 해보면 국토 보유세를 도입하겠다 하는 겁니다. 좀 생소하죠. 저 같은 경우도 좀 생소하긴 한데, 자,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1%로 향상시키겠다. 그래서 투기 수요를 건절시키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 보유세 전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해서 조세 저항을 해결하겠다, 완화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공직자 부동산 취득 심사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비주거용 다주택 소유자 고위 공직 임용 및 승진을 제한시켰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실시, 이러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제와 규제 쪽에서 봐서도 정부 주도, 공공 주도로 이렇게 부동산 정책을 펴겠다. 자, 이런 이야기고,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죠. 지금 그동안의 정책과도 배치가 됩니다.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부담을 축소시키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를 절반 한시 감면시키겠다. 이거는 임기 동안 이거 유동적입니다만은 그러한 것도 있고, 그리고 뭡니까? 보유세 급등을 차단하겠다. 자,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2025년까지 공시가격의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현실적으로 속도 조정을 해가지고 보유세 급등을 차단하겠다. 자, 이런 이야기였고, 그리고 대출 실수요자를 고려해가지고 DTI와 LTV 규제를 완화시키겠다 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와 청년층 LTV를 80%까지 상향시키겠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와 더불어 민간 임대주택 사업도 정상화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큰 틀에서 보면 사실 두 후보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집 없는 서민이 굳이 집을 사지 않아도 평생 또는 집을 살 때까지 고품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250만 호를 어디에 지금 공급할지 그에 대한 것은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든 간에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 특히 중요한 것은 공공주도로 하겠다. 자, 이런 내용이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원리에 따라 가지고 시장 원리에 따라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간 주도로 하겠다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후보 간의 어떤 부동산 공약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에서도 보면 극과 극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부동산 시장에는 제가 볼 때는 큰 변화가 예고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동산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그죠? 그런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 가지고 대구 부동산 시장은 아주 큰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이 정도 이야기하면 여러분도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짐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 부동산 할인 분양이 시작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고, 거래는 상당수 안 되고 있고, 그렇지만 대기 수요는 엄청나게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였죠. 제가 볼 때는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편향된 시각보다는 대중의 많은 눈으로 지금 현 부동산을 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시각과 관점, 안목이 있어야지 제가 볼 때는 부동산 투자를 잘할 수 있다, 내 집 마련을 잘할 수 있다. 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간단하게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사견이고 정치적인 채널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만 비교를 해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